수학책 30쪽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1번 연수는 학교 건물 앞 보도블록에서 마름모 모양을 찾았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나온 도형은요, 바로 마름모예요. 마름모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마름모는 각은 상관이 없어요. 길이만 같다면 그거는 마름모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름모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각이 같은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네 각이 모두 같으므로 마주보는 길이가 서로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쵸? 직사각형은 각이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길이가 같다면 반대로 마름모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이 같아요. 이런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마름모를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줬을 때 큰 특징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마름모는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요,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 반을 나누는 이 가운데는 정확히 직각으로 떨어져요. 신기하죠? 우리가 한번 마름모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보면은 서로 대각선들이 이쪽을 반으로 나눈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고 맞춰보고 겹쳐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이 가운데가 다 직각이라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사실이었거든요.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지? 넓이는 길이가 만나서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 길이와 길이는 서로 직각이어야 하는데 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마름모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각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선, 여러분들 감이 좀 오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삼각형으로 잘라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형으로 자르래요. 자, 마름모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물음 보겠습니다.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다른 대각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대각선이 뭔지 아나요? 그래요.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서로 연결했을 때 우리는 그걸 대각선이라고 해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긋고요. 다른 대각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두 대각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직각으로 딱 끊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름모는요, 대각선을 이용해주면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마름모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넓이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준비물 14를 한번 볼게요. 14를 보면은 마름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름모 두 개를 뜯어서 대각선을 표시해 준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을 따라서 자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우리 어떻게 하면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이 될까요? 일단 직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삼각형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화면을 멈추고 마름모의 대각선을 잘라서 놓아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놔봤나요? 그래요. 선생님도 대각선을 잘라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놔봤어요. 한 대각선을 잘라서 붙여봤더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하고 높이만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 밑변은 대각선이고요. 이 높이도 대각선이네요. 그래요. 아니면은 이걸 좀 더 잘라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이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구할 수 있어요. 길이를 몇 개 알면 되죠? 2개 알면 돼요. 근데 2개 알 수 있는 길이가 있나요? 그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선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선들이에요. 이 선만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봤나요? 이야기해 본 것을 한번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공식이죠? 우리 외울까요? 아니에요. 공식도 아니고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충분히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규칙을 찾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모르거든요. 근데 마름모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식이라서 외워야 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규칙을 통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식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마름모의 넓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구해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한 변의 길이는 오롯이 다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파란색 선은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한 대각선의 길이겠네요. 그리고 다른 한 변은 높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높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원래 마름모의 대각선에서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마름모의 넓이가 왜 대각선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각선은요, 서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 대각선들은 직각으로 만나요. 직각이네?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넓이를 구하는 두 길이를 찾았어요. 바로 대각선과 대각선이에요. 근데 하나의 대각선은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나머지 다른 대각선은 반쪽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식을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대각선의 길이 얼만큼이죠? 1, 2, 3, 4, 5, 6, 7, 8cm네요. 그리고 높이는 1, 2예요. 원래 대각선은 1, 2, 3, 4였는데 그것의 반인 4였는데 그것의 반인 2. 그래서 2를 곱해주면 8이 1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공식을 외웠다면 대각선 곱해서 나누기 2를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4, 8, 32 나누기 2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양하게 응용해준다면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니까 먼저 여기서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2를 8과 곱해서 1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은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답을 구해놓고 끝! 이게 아니고요.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 다양한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개념들을 배울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던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해서 한 문제를 풀어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3번,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아까 우리 2번에서도 마름모의 넓이를 구했는데 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이용하려고 해요. 직사각형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 넓이의 몇 배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마름모를 직사각형으로 변형을 시키나 봐요. 그죠?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 수 있나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렸나요? 이거 보니까 뭔가 조금 생각나는 선들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가로고요. 이거 직사각형의 세로인데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이 마름모에 어떤 선과 연결이 좀 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봤나요? 그래요.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선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맞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름모의 대각선 생각했죠? 이 대각선은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이 직각이 되는 두 선을 이용해서 바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대각선을 쭉쭉쭉쭉 세로로 확장하고 가로로 쭉쭉쭉쭉 확장해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요. 그렇다면 이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죠. 어떻게 반이 되는지 알 것 같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아요. 맞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요. 여기 있는 넓이도 같고요. 여기 있는 넓이도 같아요. 결국에는 이 넓이가 같은 것이 2배예요. 직사각형은. 따라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에 반만 해주면 바로 마름모의 넓이가 나옵니다.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결국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은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큰 직사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구한 것은 마름모를 둘러싸는 큰 직사각형이므로 그것을 반을 해주면 바로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가로와 세로에 해당되는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바로 마름모의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아요. 자, 이렇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공식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지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2번에서도 마름모의 넓이 구했죠. 그리고 3번에서도 마름모의 넓이 구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이 어때요? 같죠? 이번에서는 마름모를 잘라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넓이를 구했는데 3번에서는 이 마름모의 대각선을 쭉쭉쭉쭉 확장한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 길이를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는 이 식은 변함이 없네요.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공식을 외워라? 아니에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 결국은 구하는 식은 같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넓이에서는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공식을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넓이는요, 그래요. 길이 곱하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와 길이를 곱했기 때문에 단위도요, 이렇게 제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넓이의 단위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단위만 봐도, 아,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해라는 거구나 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반드시 직각이어야 한다는 거. 직각이 되어야지만이 두 개를 곱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넓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직사각형. 자, 이거는 그냥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나니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은 직각이 없어요. 대신 그래서 밑변에 직각이 되는 높이를 그어서 두 직선을 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삼각형. 삼각형 역시 직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높이를 이용해주면 평행사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두 밑변과 높이가 나오므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직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을 나눌지 곱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넓이는요, 구하는 공식이 다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래요, 마름모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이 대각선들을 쭉쭉쭉쭉 확장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마름모는 넓이가 반이 되므로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대각선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넓이는 반이 되므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은요. 6, 8, 48에 반을 나눠서 24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짝수이므로 8을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 6, 24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6을 반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이에요. 3, 8, 24. 어떻게든 24가 되네요.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름모는 어떻게 구해볼까요? 이렇게 높이를 반으로 잘라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7 곱하기 높이 4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4 나누기 2에 해당하는 높이를 해줬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4 나누기 2는 2이므로 2와 7을 곱하면 14가 되겠네요. 아니면 4, 7, 28에 2를 나눌 수도 있고요. 얘는 홀수이므로 2를 나누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짝수끼리 나누어서 14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터와 미터가 곱해졌으므로 제곱미터가 됐고요. 첫 번째는 센티미터와 센티미터가 곱해졌으므로 제곱 센티미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름모의 넓이까지 구해봤는데 별다른 복잡한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넓이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넓이는 뭐라고요, 여러분? 길이와 길이를 곱해서 만들더라. 그래서 단위는 제곱을 쓰더라. 그리고 이 길이와 길이의 관계는 직각이 되면 되더라. 직각이 되는 두 길이를 찾아서 우리가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누지 않을지는 생각해보면 되더라. 여러분 알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배워봤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